연결 재무제표 문제입니다. 자, 앞 문제는 X1년 말 연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B집의 지분 금액을 요구했고, 뒷 문제는 X2년도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당기순이익, 즉 연결 당기순이익을 요구했습니다. 자, B집의 지분 금액과 연결 당기순이익 구하는 문제는 아주 시험에 잘 출제되는 단골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기계적인 포맷의 숫자만 대입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은 몇 번만 연습해 보면은 정해진 위치에 숫자만 대입해 가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습 좀 해봅시다. 자, 지금 X1년 초에 주 지배기업이죠. 주 종속기업입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80%를 14만원에 취득하는 사업결합을 하였습니다. X1년 초에 지배력을 획득했다는 것이죠. 자, 문제에서 X1년 말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될 B집의 지분 금액이 요구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연결 재무제표 문제에서는 항상 영업권부터 계산해요. 자,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이 지배기업 소유주 영업권을 계산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 B집의 지분을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한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B집의 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 14만원에 이 주식 80%를 취득했기 때문에 투자액이 14만원이에요. 자, 종속기업의 취득일에 순자산 장부금액이 12만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 12만원. 자, 공정가치가 15만원이기 때문에 평가차액이 3만원입니다. 평가차액 3만원. 그래서 이걸 합하면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되죠. 그래서 15만원인데 공정가치 15만원 맞죠. 자,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80%이기 때문에 80%를 곱해서 계산하면은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영업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2만원이죠. 자, 두 번째로는 평가차액을 계산하는데 지금 평가차액 3만원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자료를 보시면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3만원 초과했죠.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평가차액이. 그래서 X1년 초에 평가차액 3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시다. 자료를 읽어보면 주 종속은 토지를 X2년 중에 연결실체 외부로 모두 매각했습니다. 자, X2년에 매각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평가차액은 X1년 말에는 그대로 생각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이고 X2년 중에 연결실체 외부로 매각됐기 때문에 X2년 말에는 이 토지에 대한 평가차액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결국 X1년에 토지의 평가차액 상각금액은 없고 X2년 중에 토지에 대한 평가차액 상각금액이 3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시점별 토지 평가차액을 이렇게 계산해 놓음으로써 X1년과 X2년의 이 토지 평가차액 상각금액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미실현 손익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도 고려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보면 X1년 중이죠. X1년 중 종속이 지배에게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상향 판매죠. 그래서 상향 판매입니다. 그래서 X1년 말 현재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 24,000원 존재합니다. 자, X1년 말 현재죠. X1년 말 현재 이 상품 미실현이익이 상향 판매로 인해서 24,000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24,000원만큼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실현이익은 X2년 중에 모두 실현되었기 때문에 X2년 말에 미실현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X2년 말 시점으로 볼 때 미실현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주의하실 점이 이건 각 X1년 말과 X2년 말 시점에서 존재하는 미실현 손익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개념으로 보면 즉 X1년 1년 동안의 그 기간으로 보면은 24,000원의 미실현이익이 발생했지만 X2년에는 어떻습니까? X2년 중에는 전기에 미실현된 이익 중에 일부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에는
X2년 기초에는 미실현이익이 24,000원 존재했었는데 X2년 말에는 이 미실현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2년 중에 이 24,000원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된 것이죠. 그래서 각 시점별 금액과 이 기간별 이 미실현이익 금액, 실현이익 금액은 서로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각 시점별 미실현이익 금액을 파악해 둔 겁니다. 자, 그래서 X1년 말 비지배 지분 금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 비지배 지분 금액을 X1년 말 금액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X2년 말 비지배 지분도 한번 구해놔 봤어요. 문제만 푸는 것이라면 X2년 거는 구할 필요 없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연습하는 관점에서 X2년 말 금액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기초의 비지배 지분 금액은 회사가 비지배 지분을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X1년 초에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가 15만원이죠. 15만원의 비지배 지분율이 20%이기 때문에 15만원에 20% 하면 3만원입니다. 그래서 X1년 초에 비지배 지분 금액이 3만원이죠. 자, 이와 같이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비지배 지분을 측정하는 경우는 비지배 지분의 영업권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자산 공정가치 비례적 비지배 지분율 곱해가지고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지배 지분은 종속기업에 대해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서 20%만큼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X1년, X2년 각각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종속기업의 X1년 당기순이익과 X2년 당기순이익이 각각 6만원, 7만원인데 이 6만원, 7만원만큼 각 연도에 순자산이 증가했겠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순자산 변동액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타 포괄 이익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타 포괄 이익은 없다고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현금 배당도 마찬가지 언급이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주어지면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타 포괄이익이 발생해도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종속기업이 현금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 더하고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가차액은 종속기업의 평가차액이죠. 그래서 X1년에 토지의 평가차액, 종속기업의 평가차액은 없죠. 제로인데 X2년 중에는 평가차액 3만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가차액 3만원이 삼각된 겁니다. 그래서 X2년도에 종속기업의 평가차액 삼각된 금액이 3만원이죠.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이 평가차액 삼각 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빼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실현이익은 이게 상향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상향 미실현이익은 비지배 지분 구할 때는 고려를 해줘야 되죠. 상향 미실현이익은 지금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지배기업이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를 비지배 지분이 보유하고 있는데 종속기업 지분에 종속기업이 상향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이 비지배 지분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향 판매는 이 지배기업의 전부 관련되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비지배 지분은 관계가 없지만 종속기업이 상향 판매한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비지배 지분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의 상향 판매와 관련된 미실현 손익은 비지배 지분이나 비지배 지분 순이익 구할 때 또는 연결단계 순이익 구할 때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기간 개념입니다. X1년에 지금 순자산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X1년에 지금 상향 판매로 인해서 상품 미실현이익 24,000원 발생했는데 결국 X1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6만원 중에서 24,000원은 아직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자, 반면에 X2년 관점에서는 전기에 미실현되었던 금액이 X2년에는 실현된 것이죠. 따라서 전기에 미실현돼 가지고 여기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뺐던 금액을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 미실현이익이 X2년도에 실현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빼주고 여기서는 더해준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X1년 말 비지배 지분 금액이 37,200원 나오고 그게 X2년
말 비집의 지분 구할 때 기초금액으로 다시 들어가서 X2년 말 비집의 지분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서는 X1년 말 비집의 지분 금액 요구했기 때문에 37,200원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는 X2년 연결 당기순이익 요구했습니다.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당기순이익은 연결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자,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관점과 종속기업 관점에서의 순이익을 파악해서 그걸 더하면은 연결 실체의 당기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배기업 관점과 종속기업 관점에서 각각 순이익을 파악해 봐야 되죠. 자, 지배기업 관점에서의 주 지배 X1년, X2년 당기순이익이 각각 30만원, 35만원 주어져 있기 때문에 X1, 2년 30만원, 35만원 당기순이익 대입하고,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아까 여기 6만원, 7만원 주어져 있었죠? 6만원, 7만원 대입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연결 재무제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의 당기순이익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배기업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배당을 실시한 것이 있다면 이 지배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 수익을 인식했을 것인데, 이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배당금 수익이지만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회사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사실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종속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수익이 있다면 그걸 빼줘야 됩니다. 지배기업 관점에서는, 이 종속기업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게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속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수익을 여기 차감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배기업의 순이익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기업 관점에서는 이 하향 미실현이익은 차감해야 되죠. 전체의 관점에서는 연결 실체 전체의 관점에서는 하향 미실현이익은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상향 미실현이익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향 미실현이익은 없어요. 그래서 뺄 금액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권 손상차손을 차감했는데, 여기 자료를 읽어보면 X1년 말과 X2년 말 현재 영업권의 회수 가능액이 각각 15,000원, 16,000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X1년 초, 즉 지배력 획득일 시점에서의 지배기업 소유주의 영업권이 2만원 있었는데, 이게 X1년 말에 회수 가능액이 15,000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손상차손 5,000원을 지배기업 관점에서 인식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지배기업 여기 순이익 계산할 때 영업권 손상차손 5,000원을 차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X2년 말에는 회수 가능액이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1,000원 증가했죠. 근데 이렇게 영업권 회수 가능액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 손상차손 한입 1,000원 해가지고 플러스 1,000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기업액의 기준서, 그러니까 무형자산 기준서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에 이 후속기간에 증가된 이 회수 가능액은, 이거는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액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으로 보아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르면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1,000원 증가했다고 해서 X2년도에 영업권 손상차손 환입 1,000원에서 플러스 1,000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1,000원 증가한 것은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일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이 무형자산 기준서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부 지배기업 관련된 이제 당기순이익이고, 종속기업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종속기업 자체의 당기순이익에 평가차익 상각액을 빼야 되죠. 이 평가차익 상각은 종속기업의 토지와 관련된 상각이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X1년도에는 토지 평가차익 상각액이 없고 X2년도에는 상각액이 3만원 있기 때문에 X2년도 상각액이 3만원 차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향 미실현이익은 종속기업 관점에서의 어떤 미실현 또는 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요거는 종속기업
연결 단위 순이익 구할 때 종속기업 관점에서 고려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X1년 기말에 상향 미실현이익 24,000원 존재하는데, 따라서 X1년 동안 24,000원의 상향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X1년도 종속기업 연결 단기 순이익 구할 때 여기 24,000원을 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X2년도에는 정기 말 상향 미실현이익 존재하고 있던 24,000원이 X2년 말에는 없으므로 결국 이 정기에 실현되지 않았던 24,000원 이익이 X2년도에 실현된 거죠. 자, 따라서 이 금액을 X2년도에는 더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시점 개념과 기간 개념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X1년 연결 단기 순이익 구하면 33만 1,000원, X2년 연결 단기 순이익 구하면 41만 4,000원이죠. X2년도 연결 단기 순이익 요구있기 때문에 41만 4,000원입니다. 답이 4번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문제에서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과 비지배지분 순이익을 따로따로 요구할 수가 있는데,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는 지배기업의 순이익은 전부 다 자기 거고 종속기업의 순이익은 80%만 자기 거죠.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 구할 때는 이 금액 플러스 종속기업 순이익 곱하기 80% 이렇게 하면은 각 X1년, X2년에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비지배지분 순이익 구할 때는 비지배지분의 순이익은 지배기업의 순이익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지배지분하고. 종속기업의 순이익의 20%만큼만 비지배지분의 순이익이죠. 그래서 비지배지분 순이익 구할 때는 지배기업의 순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종속기업에서의 이 순이익의 20%만 곱하면 그게 X1년, X2년의 비지배지분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과 비지배지분 순이익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 방금 설명드린 사항 고려해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